자, 6월 3일 본투표의 날이 밝았습니다. 자, 이번 대선 한라인,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당별로 우리 뉴스토마토의 취재 기자 연결해서 각 당 상황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 출입하고 있는 박준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이재명 후보 피날레 유세 현장으로 여의도 공원을 택했는데요. 여의도로 택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의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의결한 국회의사당이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네. 시민들이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던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음흠. 이재명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시작 때와 마찬가지로 응원봉을 든 시민들이 이뤄낸 이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의미를 다시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의도 공원을 마지막 유세지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피날레 유세 현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여의도 공원에는 이 두세 시간 전부터 이재명 후보를 보기 위해 모여든 지지자들로 북적였는데요. 예. 마지막 유세라 그런지 더 많은 지지자들이 더 일찍 모인 모습이었습니다. 여의도 공원이 민주당을 상징하는 이 파란색 물결로 가득 찰 정도로 많은 지지자들이 모였는데요. 어제 오후 8시 10분 기준 여의도 공원에는 주최 측 추산으로 시민 5만 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아하. 이재명 후보는 마지막 연설이 끝난 뒤에 유세에 참여한 지지자들과 함께 애국가를 4절까지 제창했는데요. 이후 지지자들을 향해 큰 절을 올리며 지지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자, 특히 또 눈에 띄었던 게 연설로 마무리한 게 아니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공식 선거 일정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어제 일정을 보면 간혹 중간중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어젯밤 9시부터는 이 확성기를 사용한 선거운동이 안 불가능했던 만큼 되죠. 이 후보는 이 밤 10시부터 이재명 TV 유튜브 방송으로 유세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음. 계엄 선포 당시 직접 라이브에 나섰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온라인으로 유권자를 만난 겁니다. 자, 이번 대선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인수위 없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재명 후보 당선되면 첫 업무 지시는 민생, 경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당선되면 이 가장 먼저 비상경제 대응 TF를 구성하고 네.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3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편성은 물론 이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음흠. 특히 이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정상화 조치도 시행하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특히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인 불공정 거래와 이 주가 조작, 대기업 대주주들의 횡포가 가능한 잘못된 제도, 그리고 산업 경제 기업 정책의 부재,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 이 네 가지를 하나씩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기간을 좀 종합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선거 전략이나 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청사진 뭐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프레임은 전반 내란 종식, 이 내란 심판 네. 선거로 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전략을 취해 왔는데요. 또 경제적으로는 우클릭을 진행하면서 중도 보수의 외연 확장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음흠. 집권 청사진도 이와 비슷할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어려워진 민생경제 회복에 중점을 두면서도 내란 종식을 위한 사회 대개혁에 나설 것으로 좀 전망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까지 당내 분위기 어떤지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선 그래도 아직까지 모른다는 긴장감과 음. 함께 이제야 선거가 끝나는구나라는 안도감이 동시에 느껴지는 분위기인데요. 네. 캠프 내부에서 계속해서 아이고 내일 선거가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일강 구도가 계속 이어지긴 했지만 이 대선 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여전히 있었고 네. 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씩 좁혀지는 과정도 있었기 때문인데요. 한편으로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 이유를 준비하는 분위기도 읽혀졌습니다. 아무래도 새 대통령은 인수 없이 바로 취임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정부 인사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성이 있는데요. 음흠. 일단 오늘은 이재명 후보부터 당내 인사들이 잠시 휴식에 들어가면서도 긴장하는 마음으로 개표 과정을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영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출입하고 있는 이진아 기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기자님. 자, 어제 김문수 후보 마지막 유세 현장으로 서울시청 광장을 택했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어제 김문수 후보가 서울시청에서 공식 마지막 유세를 마쳤는데요. 네. 시청을 택한 이유는 통합과 발전이라는 의미를 담았다고 합니다. 일단 음. 통합이란 단어와 함께 이날 피날레 유세에는 대선 경선에 참석한 이제 인사들이 함께 자리를 빛냈는데요. 네. 한동훈 전 대표부터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양자 전 의원이 함께했고요. 음. 알려진 것처럼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해외 체류 중이라 이 자리에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날 마지막 유세에는 현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하면서 지지자들을 향해서 막판 표집 결집을 호소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김문수 후보가 마지막 선거운동 날이 어떤 어제 제주에서 이제 거꾸로 지금 경부선 라인 타면서 종단 유세를 좀 펼쳤어요. 네, 맞습니다. 경부선 라인의 의미를 좀 네.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의 말을 좀 빌리자면요. 부산부터 대구, 대전, 서울까지 이어지는 경부선은 대민 대동맥 라인이기 때문에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이룬 하나의 축이라고 본다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도록 이끌겠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음. 그리고 그동안 유세 현장에서 김 후보가 GTX 관련 공약을 좀 내놓기도 했거든요. 아하. 그래서 네, 관련 공약의 일환이란 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 공약과도 연관성이 있네요. 자, 네. 22일 대선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의 선거 전략을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네, 사실 이번 대선에는 후보 검증이나 뭐 정책에 대한 논의가 좀 별로 안 보였고요. 네. 사실 단일화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맞아요. 네, 김문수 후보의 또 정치적 행보가 또 대부분 과거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김 후보가 이제 정치권에 돌아온 것은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 소속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맡으면서 시작했고, 음흠. 또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좀 역임하기도 했었죠. 이런 점 때문에 김 후보가 과거 자신의 정치적 이력을 내세우는 것에 좀 방점을 찍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좀 대표적으로 김 후보가 2007년 경기도지사 재직할 당시에 기획했던 GTX 관련 내용을 비롯해서 GTX를 통해서 전국을 잇겠다 이런 공약을 대부분 내놨고요. 음. 교통 관련 공약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내세운 거 외에는 이제 유세 현장에서 매번 네거티브나 이런 좀 예. 단일화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사실상 어제도 좀 이제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도 그랬지만요. 이재명 저격을 위한 뭐 방탄, 뭐 법카 이런 논란들을 더 많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방탄, 법화, 단일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선 기간 계속 주목됐던 게 그 단일화거든요. 이준석,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네.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촉구하고 나섰던 것 같은데요. 네, 어제 오전까지도 김 후보를 비롯해서 캠프 인사들이 이제 단일화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도 내놓기도 네. 했는데요. 네, 오후가 되면서부터 점차 표 결집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김 후보가 오후 연설 중에는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이재명 후보를 찍는 것이다. 이러면서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좀 음. 목소리를 낸 것으로 좀 보였습니다. 네. 끝까지 하긴 했는데 결국 단일화는 되지 않았고요. 선거 네. 막판에 지금 리박스쿨 댓글 조작 의혹, 김문수 후보하고 네. 연관성이 있다. 이게 지금 좀 논란이 계속 크게 됐는데 국민의힘이나 김문수 후보 측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캠프 대변인을 비롯해서 뭐 선대위나 다 김 후보와 리박스쿨은 관련이 없다라고 일단은 부인을 했고요. 네. 뭐 일부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범죄 물타기를 하고 있다. 뭐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유죄 판결 받은 게 김경수 전 지사 아니냐 이러면서 역시나 또 네거티브 전략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음흠. 김 후보는 그리고 지난 1일에 이 관련한 내용을 이제 기자들과 현장 유세 중에서 백브리핑을 통해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 네. 전혀 모른다, 뭐 근거가 없다, 뭐 질문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칼 차단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음. 한 기자가 리박스쿨 홍보 영상에 후보님도 나오지 않았냐 이랬더니 이때는 이제 질문이 안 되는 말이다. 아예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음.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영상에 얼굴이 떴어요. 관계가 예. 있어 보이는데 거기에도 답변을 지금 못하는 모습이고 말씀처럼 이제 선거 얼마 안 남고 터진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뭉개고 넘어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런 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일단은 질문 자체를 뭐 받질 않았기 네. 때문에 이후에는 네 더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기간을 종합해 볼 때 김문수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됐을 때 청사진은 뭐라고 요약할 수가 있을까요? 뭐 다른 후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김 후보도 경제를 강조를 했고요. 네. 특히 미국의 관세 협상을 한미 동맹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사실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얘기는 딱히 없었습니다. 음흠. 그리고 이외에도 이제 보수 가치를 주장하면서 튼튼한 안보를 외쳤고 조금만 더 언급하면 이제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
간첩죄를 개정하겠다. 그래서 간첩을 좀 몰아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네. 원전 확대 그리고 군의 첨단 방어 역량을 높이겠다 이러면서 보수가 그동안 내놓았던 안보의 가치 등을 좀 강조한 것들이 좀 포인트였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어제까지의 그 당내 또 캠프 분위기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 후보가 첫 공식 유세에 나선 날부터 제가 좀 굵직한 일정들은 직접 현장을 찾았는데요. 따라다니셨군요. 예. 예. 그래서 그동안 보수 텃밭이라고 불리는 뭐 TK나 PK 지역도 좀 찾아봤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모이진 않았어요. 음흠. 근데 어제는 좀 많은 인원들이 모였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을 정말 가득 메울 정도로 모였었는데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서울시청 광장을 메운 게 이게 좀 결집이 아닌가 이런 모습을 좀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결집도 된다. 예. 예. 그런 모습을 좀 보인 음. 것도 있었는데 뭐 '황교안 뭐 후보의 사퇴나 이런 것들도 쪼끔 영향이 있었던 건가?'라는 좀 모습도 보였고요. 마지막 사실 이제 공식 피날레는 서울시청이었지만 이후에 신촌이나 강남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았어 가지고 그렇게까지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예. 또 네. 네. 김 후보가 또 단상에 오를 때마다 좀 재밌었던 거는 아이를 한 손으로 항상 안아 올리는 퍼포먼스를 네. 했는데 어제는 대전에서 그 격파 모습도 보여주면서 튼튼한 뭐 아하. 후보 이런 식으로 좀 이미지를 많이 어필을 했어요. 또 마지막 단상에서는 설란영 여사와 딸과 함께 무대를 올라서 행복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또 강조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재밌었던 모습이고 당내 분위기는 사실 지금 오전에는 지금 모이진 않아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네. 좀 그래도 좀 어제 그 마지막 유세 현장에서 좀 고무된 모습이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결집된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면서도 또 그다음에 신촌이나 강남 쪽의 유세는 좀 그런 모습은 또 아니었다라고 네. 전달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국민의힘 상황 좀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신당에 출입하고 있는 차철우 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개혁신당 내성 후보 마크맨 차철우입니다. 네. 자, 이준석 후보 피날레 네. 유세 현장으로 대구를 선택했습니다. 그 의미를 네.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이준석 후보가 스스로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자신의 표는 번보수 투자의 종잣돈이라고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네. 마지막 유세지로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수의 심장 TK에서 번보수 진영에 좀 새로운 씨앗을 싹 틔우기 위해서로 좀 해석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준석 후보가 지금 1약으로 좀 평가되고 있는데 네. 이 대구에서 좀 표심을 다져놓겠다는 의미라고 좀 해석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이준석 후보가 마지막 유세 현장을 대구로 택한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 그간 유세 동선을 좀 살펴보면 주로 자신의 지역구 화성이죠, 동탄 하고 네. 수도권에 좀 많이 머물렀던 것 같긴 한데요. 이건 네. 어떤 또 전략이었고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보면은 이준석 후보의 지역구가 이제 화성시 네. 동탄이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주로 2030 청년층을 좀 공략하는 전략이었고요. 이런 젊은 층을 공략을 통해서 자기가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소통이 된다 이런 거를 강조하려고 했던 것 같고요. 젊은 층을 자기 지지세로 완벽하게 확보를 하면서 좀 표심을 좀 더 이제 호소하는 모습이었고 보시면은 이제 학식을 많이 먹거나 어떤 학식. 거리를 많이 갔거든요. 네. 이런 곳을 많이 방문했는데 주요 이제 많이 모이는 층이 또 청년층이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 청년층에게 세대 교체를 강조한 전략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말한 게 그거거든요. 네. 주요 캠페인 전략이 학식 같아요, 학식. 맞습니다. 자, 어제까지도 학식을 하면서 유세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네. 결국은 2030 표를 좀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네.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자신의 주요 지지층 20대 남성으로 좀 분석이 되거든요. 예. 다만 이제 깜깜이 직전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20대 표심이나 이런 게 보면은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가 골고루 나눠 가졌어요. 네.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이제 이준석 후보가 뭐 최근에 토론회 때 그 발언으로 인해서 좀 2030 남성들이 이탈한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분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거를 좀 강조하기 위한 걸로 이제 또 2030을 누린 좀 학식 요새나 이런 것도 나선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유세 현장에서 2030 남성들로
좀 보이는 분들이 이준석 후보 유세 연장 때 반대하는 목소리를 많이 내기도 반대 해가지고 목소리도 있었죠, 그죠? 네, 많이 냈어가지고 이 부분을 또 다시 재결집을 많이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학식으로 했던 것 같은데 대선 기간 동안 계속해서 주목받았던 게 이준석,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였는데 어제까지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지막 단일화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는 이미 졌다 이렇게 주장을 펼쳤습니다. 네, 그 이준석 후보의 논리를 차용하면은 네, 졌으니까 좀 자신한테 표를 달라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예, 네, 그래야 자기가 두 자릿수를 달성하고 두 자릿수 지지율을 달성을 해야 선거비를 보전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10%면 반액이고 15%면은 완액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런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왔을 때도 이런 조건이 깔렸을 것으로 계속 이제 해석이 되고 앞서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김문수 후보 사퇴를 하고 자기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 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오늘 선거일은 국민의힘을 좀 계속 때릴 거라고 좀 보입니다. 국민의힘을 때릴 것이다. 네, 네, 맞습니다. 두 자릿수 없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는. 두 자릿수라는 게 이제 뭐 일부 보도나 발언을 살펴보면은 네, 다급해 보이는 분위기가 있다고는 음,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지지율을 공표할 수 없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 구체적인 내막을 알 수 알 수 없지만 없죠. 네, 이제 그간 긴급한 게 이제 자신의 표현에 대해서 사과하거나 뭐 음흠. 당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과를 하거나 이런 메시지를 내고 막판으로 갈수록 자신의 정책보다는 좀 메신저 때리기에 집중하는 거를 이제 음, 봤거든요. 그러면 네. 이거 네거티브 전을 계속 하겠다라는 건데 어떤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변화를 했다고 좀 분석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말씀했던 그런 여성 혐오적 발언하고 대선 토론 과정에서 성접대 의혹도 네. 마지막에 좀 불거졌잖아요. 네. 요게 지지율에 좀 영향을 미칠 거예요? 아니면 본인들도 좀 파악을 하고 있나요? 내부에서는 뭐 아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네. 실제로는 일부 이제 영향이 있었을 겁니다. 안 음, 그렇지 않으면은 본인이 이제 기자회견을 두 번이나 열고 당원에게 또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일부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자, 전반적으로 이번 대선 기간 종합해 볼 때 이준석 후보의 선거 전략 또 대통령 당선했을 때 청사진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에 이준석 후보는 대선을 출마하면서 세대 교체, 미래 교체, 시대 교체를 내세웠는데요. 음흠. 결국 이제 뭐 기득권 타파를 통해서 옛 세대는 이제 그만 물러나라. 젊은 나를 앞세워달라. 뭐 40대 기수로는 앞세우고 퍼스트 펭귄, 뭐 노무현 정신 등등 다양한 걸 좀 되게 상당히 내세웠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이재명 후보는 뭐 독재,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반대한 인물을 통해서 자기가 이제 중도 표심을 좀 흡수하고 싶어하는 느낌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네거티브로 갔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이 젊은 이미지를 앞세운 게 맞나 혹은 잘 내세웠나라는 부분에서 좀 의심이 들고요. 음흠. 공약을 살펴보면 대부분 개혁에 방점을 찍어 왔는데 이 부분 역시 막판으로 갈수록 개혁이 아닌 뭐 교체, 이래 뭐 독재이기 때문에 교체하는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서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아쉽다고 보이고 네. 지금도 마찬가지고 뭐 계속 얼마 전까지도 이재명 후보나 김문수 후보를 연일 때리면서 자기가 대항마가 되고 싶어 하는 그런 느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대항마가 되고 싶었다. 자, 마지막으로 어제까지의 개혁신당 당내 분위기 좀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마지막 유세에서는 이제 전날이라서 뭔가 긴장되는 느낌이 이제 전달됐고요. 네. 뭐 깜깜이 여조 결과 직전처럼 두 자릿수를 기대하는 일부 분위기도 느껴지는데요.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 캠프는 두 자릿수를 자신하고 있는데 음흠. 그러면서 좀 긴장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과연 두 자리를 넘느냐 넘지 않느냐가 이준석 후보한테 최대 관건이라서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자릿수를 받냐 안 받냐 요거에 포인트 맞춰져 있고 네. 상당히 긴장된 분위기다. 오늘은 또 부산에 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네, 거기서도 이제 대구와 마찬가지로 네. 부산에 가서도 이제 보수층, 이제 뭐 탄핵을 찬성하는 뭐 층이나 이런 쪽에서 표심을 공략하는 건데요. 네. 마찬가지로 그동안 수도권에 갔다가 선거 때 이제 그쪽 이제 자기가 부산을 찾았다는 이유는
자기 역시 보수 정치인이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철우 뉴스토마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